자, A자를 보자. 선택형을 보면 여기 볼게. 자, 여기는 raised라는 동사 원형이자 형태를 보면 능동으로 쓰인 형태이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be raised는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이지만 be raised라는 수동으로 쓰인 부분이다 라고 알 수 있을 거야. 그치? 결국 니네들 눈에는 능동태와 수동태의 구분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푸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형 밑줄에서도 수동태 형태가 있으면 그거는 바로 보다 수동태로 쓰인 게 맞습니까? 능동태로 쓰인 게 맞습니까? 이것만 따져주면 돼. 자, 그렇다면 얘들아, 능동태하고 수동태를 구분할 때, 능동태와 수동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점은 어디에 있다?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할 때 원래 쓰였던 동사가 자동사인지 아니면 타동사인지 이거를 먼저 판단하는 게 먼저 제일 첫 번째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raise와 be raised로 받기 전에 이 raise라는 동사가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이걸 따져주면 된다고요. 알겠어? 근데 만약에 여기는 raise가 자동사였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요, 자동사였다라고 한다면 수동태가 될 수가 없으니까 답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능동형이 raise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만약에 자동사라고 한다면. 알겠어?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으니까 수동태가 불가능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타동사였다라고 한다면, raise가 타동사였다라고 한다면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raise가 타동사였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raise가 능동태로 쓰였다, 그러면 뒤에 뭐가 있으면 돼? 명사인 목적어가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수동태로 쓰였다, 그럼 뒤에는 뭐가 있으면 돼? 결국 명사라는 목적어가 없으면 되는 거고. 쌤 말 이해 가나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먼저 raise라는 동사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뭐뭐를 올리다, 누구누구를 키우다라는 바로 타동사지요. 그러니까 타동사의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하는 문제잖아. 쌤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타동사의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하는 문제니까 결국 앞에서 보면, 자, 뒤에 목적어 유무가 따지면 된다 그랬어요. 뒤에 보면 part or wholly scatter. 자, 보면은 or 다음에 wholly, 아까 했죠? 또 or 다음에 less가 있는데 명사에 less가 붙었어. 그러면 뭐야? 뿌리 없는, 무엇이 없는 형용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or이란 등유사를 기준으로 얘도 형용사, 얘도 과거분사의 형용사. 그럼 얘가 더 동시에 뭘 꾸며줘? 뒤에 있는 carr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 것이고, 그러면 뒤에 명사의 목적어가 있다 없다, 분명한 것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carry. 내 말 이해가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답은 raise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목적어의 명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능동태와 수동태의 구분은 ing, pp 구분과 결국 똑같은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말 이해가지? 자, 이번엔 B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B를 보시면 which와 of which로 선택하는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which와 of which 이렇게. 자, which는 뭐다? 관계 대명사지. 내가 문장 중간에 which 있을 때 which는 관계 대명사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of which는 뭐예요? 이게 전치사 of잖아. 그 다음 which잖아. 어쨌든 간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which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들아, 얘는 그냥 관계대명사 위치고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야.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의 개념은 뭐의 개념과 같다? 관계 부사의 개념과 같다. 쌤 말 이해가죠? 결국 숨겨져 있는 뭐냐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와의 선택형 문제다 라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관계사끼리의 구분이니까 당연히 앞에는 뭐가 있어? 선행사인 명사가 있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가 기준점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 거죠. 내 말 이해가요? 자, 그럼 뒤에 문장을 볼게요. 앞에는 명사가 나왔어. 어차피 얘들아. 여기 명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건 의미가 없어. 관계대명사가 됐든 관계부사가 됐든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는 꼭 있어줘야 되는 거니까. 내 말 이해가지? They thought would be most likely to produce a pair of offspring.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도현이 배운 거 다 나온다 그랬어 지금. 응? 지금 관계대명사하고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지. 자, 어수를 잘 봐야 되더라. 뒤에 어수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 완전 불완전을 따지는데 주,
동 이렇게 나가고 있어. 됐나요? 자, 요거 먼저 설명할게요. 요거 먼저. 관계사절 내에서의 삽입절이라는 게 있어야 되나? 관계사절 내에 삽입절이라는 게, 즉 관계사가 쓰이고, 얘들아, 관계사가 쓰이고, 알았나요? 관계사가 쓰이고 나서 어순이 주, 동 이렇게 있다거나, 그 다음에 주, 동 이렇게 있다거나. 됐어요? 관계사가 쓰이고 나서 주동동의 어순이 나왔다거나 주동 어순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주어 동사는 삽입절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관계사절에서. 이게 바로 관계사절에서의 삽입절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얘들아? 근데 더군다나 이 문제가 어디서 나냐면 관계대명사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구분한 선택형 문제에서 나왔다고. 쌤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걸 따져야 되는데 어순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봐봐. they thought 조동사 맞지? 그 다음에 would 동사 맞지? 결국 뭐 하는 거야? 주동동 어순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 쌤 말 이해가요? 그러면 이때 조동사는 뭐예요? 삽입절이라고요. 삽입절.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부분, 빠져도 되는 부분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가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뭐만 남았어? 동사만 남았잖아. 동사만 남았으니까 주어가 빠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겠지. 그래서 답은 뭐가 돼? 위치가 된다는 말 할 수 있지. 응답에서 위치가. 이해갑니까? 자, 이제 C 자리 볼게요. 자, 내신에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제 고3 내신에서는 뭐 거의 안 나올 것 같고, 뭐 고1이나 고2? 고2에서도 뭐 좀 그렇고, 고1에서는 나올까? 해볼게, 얘들아. 지금 자, 디아덜이 있고요. 선택형 문제도 디아덜이 있고, 하나는 어나덜이 있어요. 디아덜과 어나덜. 자, 중요한 건 얘가 뭐냐면, 둘 다 부정대명사야. 부정대명사라는 건 뭐다? 정해져 있지 아니한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 거.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부정대명사라고 한다고. 내 말 이해가죠? 자, 그러면 디아덜과 아덜의 차이를 알아야 돼. 그지, 얘들아? 디아덜은 정관사 덜을 쓰는 자체만으로도 정해져 있는 거야. 알았니? 자, 내가 항상 얘기해 보자. 두 개가 있어. 쉽게 말해서 두 개가 있어. 두 개 있잖아, 그지?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하나를 얘기하려고 그래, 지칭해서. 둘 중에 하나를 지칭해서 하려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잖아. 내 말 이해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지칭했는데 만약에 얘가 됐다면 얘가 원이 되는 거야. 하나, 원. 알았어, 얘들아? 그 다음에 2에서 하나를 빼면은 이때 하나는 나머지 하나야, 또 다른 하나야. 나머지 하나니까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이때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2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하나가 뭐가 되냐면 the other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가? 자, 이제 세 개가 있어. 숫자가 세 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 하나는 뭐가 되냐면 얘들아,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내 말 이해가지? 맞잖아. 그러니까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셋 중에 어느 하나는 할 때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돼.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는 뺐다고 쳐봐. 이해가요? 자, 이게 중간 두 개 남았어. 예를 들어서 중간 것도 했다고 쳐봐. 그 얘도 했고 얘도 했지. 근데 얘가 하나 남았지. 마지막 하나. 세 개 중에서 하나 빼고 하나 뺐더니 남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럼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다 빼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마지막 건 디아덜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첫 번째 거는 one, 마지막 거는 the other. 그러면 중간 게 남잖아. 이 중간 거. 이 중간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nother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the other이냐 another이냐 선택했을 때 another이 되려면 또 다른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지칭으로 얘 말고도 다음 게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the other이 되는 경우는 나머지 다른 하나이기 때문에 얘들아, the other은 나머지 다른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마지막이라는 얘기야. 또 그 이상의 것은 없다는 얘기야. 이해가요? 결국 부정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도 파악을 하면서 내용도 같이 파악을 해줘서 문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 얘들아. 그치? 뭐 개수가 정해져 있나?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 거고. 한번 여기서 봐볼까요? 여기서부터. For example,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there are two, 나오죠 바로. 두 유형의, 됐어 얘들아? Two types of polled cattle.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polled cattle을 꾸며주는 거잖아 얘들아. 캐럴은 너는 다들 알 것이고 소 가축이라는 거. 그 두 유형의 가축이 있어. 자, 다시 말해서 이런 거.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이거 굳이 왜 해석하냐고. 자, 우리 어법 풀주는 거지. 내 말 얘가? 캐럴은 캐럴인데 어떤 캐럴? 하나는 얘야. 호모. 하나는 뭐야? 히테로. 됐어요? 자, 얘와 얘가 있는 거야. 그 다음 문장. D1 나왔지? 그 하나는 produce only paired cows. 단지 paired cow, 송아지를 만들어낸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 other, another. 나머지 하나는 또 다른 것은 can give birth to는 뭐뭐를 출산하다 낳다. horned offspring, 뿌리 달린 자손을 낳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게임 오버 됐지? 아까 몇 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유형이 있었다고. 그 두 유형이 뭐야? 하나는 homozygous, 또 하나는 뭐야? heterozygous. 오케이? 자,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설명이 됐어. D1. 그 하나는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이렇게 나왔고, on the other hand, 나머지 다른 하나는, 반면에 나머지 다른 하나는 왜? 두 개 중에서 하나 원했으니까 나머지 다른 하나는 뭐가 돼야 돼? The other이 돼야 될 거냐? 그러니까 the other, 나머지 다른 하나는 can give birth to horned offspring. 바로 뿌리 달린 자손을 낳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숫자가 두 개 있었기 때문에 바로 one과 the other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이해 가니 얘들아? another이 되려면 뭐라고? 또 다른 거를 지칭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가 또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 가요? 오케이.